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한국 대표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1월 A매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 2차전을 펼쳤는데요. 1차전에서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고요. 2차전에서는 중국 원정 경기였지만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크리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나서 초반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비판이 상당히 컸지만은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023년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을 달리는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은 19골을 넣었고 그리고 무실점을 기록했죠. 사우디전을 시작으로 해서 사우디, 티니지,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을 제압을 했습니다. 역시 크리스만 감독의 대표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약팀을 사냥하는데 매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은 강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역시 강팀을 만났을 때에도 확실하게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5경기 5연승을 달리는 동안은 그런 느낌을 갖기에는 아직은 무언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싱가포르에게 5대0 대승 거두고 중국에게 3대0 승리했는데 비판할 건 거의 없어. 왜냐면 워낙에 상대를 요리를 잘했으니까. 그리고 아시안컵에서도 약팀을 상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특히 5백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을 안 주는 수비를 상대가 많이 들고 나올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니까 비판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싱가포르전에서는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 다양한 공격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대승에 기여를 했고요. 중국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왜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인지 주장인지를 입증한 경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거리는 거의 없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중국전부터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함께 가시죠. 렛츠고! 우리 대표팀은 11월 A매치 기간 동안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 2차전을 펼쳤습니다. 홈에서 1차전을 펼쳐서 싱가포르에게 5대0 대승을 거뒀고요. 2차전은 중국 원정 경기를 펼쳤죠. 중국 원정 경기는 사실 껄끄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실력차도 월등히 우위에 있지만 중국은 거칠어도 너무 거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는 경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애국가가 나올 때 야유가 나오는 모습도 있었고 선수들이 프리킥을 처리할 때 레이저를 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심리전에 휘말리게 되면 결과를 갖고 오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원정 경기인데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점유율에서도 65%, 슈팅도 18개, 요슈팅 8개인데 3골을 넣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집중하다가 역습에 의해서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2골을 허용한 다음에는 전방부터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슈팅이 5개고 요슈팅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을 상대로 중국이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경기예요. 이 경기는 전반 10분에 황희찬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상대 수비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PK를 얻어냈고요. 손흥민이 PK를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세레머니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 전에 중국 선수들이 손흥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다. 손흥민 막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세레머니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45분에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헤더로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헤더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종료 직전에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올려주고 정승현이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을 3대0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3대0이라는 스코어가 아쉬울 정도예요. 특히 이강인 선수는 왼발
슈팅으로 강력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황의조에게도 충분히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완전히 상대를 압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실력 차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75분이 돼서야 상대 골키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PK를 내주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PK가 맞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웠나 봅니다. 그렇게 중국 쪽에서도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은 우레이를 비롯해서 몇몇 스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스타 선수들이 결정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중국이 이 경기 전에 태국을 2대1로 잡았습니다. 역전승을 거뒀죠. 그 경기에서 우레이가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중국은 글쎄요, 예전보다 전력이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해요. 세대 교체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2차 예선 C조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죠. 8골을 넣는 반면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조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 2위 자리를 놓고 중국과 태국이 경쟁을 하는 모습이고요. 싱가포르는 2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중국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상 없이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크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11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 간의 호흡을 발전시키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되죠. 왜냐면 크리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아시안컵 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스트 11의 짜임새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지만은 크리스만 감독은 일단은 팀의 조직력을 실전에서도 향상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어떻게 골을 넣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은 듯 보입니다. 물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에게 프리롤을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과 함께 투톱처럼 움직이고요.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이 활약합니다. 황희찬은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주고 이강인은 볼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4-1-3이라든가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공격을 극대화했고요. 결국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이라든가 측면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골을 넣고 있다는 것도 플러스 요소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면서도 골맛을 봤다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연계 플레이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사실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누구든지 골을 넣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시안컵이나 아시아 무대에서는 우리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임한 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상 팩5를 가동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팩5를 가동하는 팀을 상대로도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측면부터 파괴하는 힘이 있었고 또 전방 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적절한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상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 라인이 휘청거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황희찬이라든가 이강인, 조규성이 또 잘 활용하는 모습도 나왔죠. 여기다가 선수들끼리 호흡이 점점점 더 높아지는,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국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라브나킥으로 전진 패스할 때 헉소리가 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중국 축구 팬들은 더 놀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공격수들의 개개인의 기량도 뛰어난데 이 선수들의 호흡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벤치 멤버도 힘을 발휘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한국은 공격 쪽에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강인 선수를 극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팀의 창의성을 부여하고 상대 수비를 파괴하고 그리고 차기 에이스다, 이미 팀의 주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강인을 극찬을 하는데 그래도 에이스는 손흥민이 아닌가.
손흥민 선수가 중국전 90분 동안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러면서 A매치 통산 117경기에서 41골 19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건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 다른 기록에서는 116경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경기를 보고 있으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눈에 쏙쏙 들어와요. 네, 슈팅 4회, 키패스 4회,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골 넣어줬죠. 손흥민 선수가 왜 에이스인지 이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를 좀 도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실력으로 입증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아시안컵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나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뛰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만 하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워낙에 잘해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결정력도 그렇고 팀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렇고 정말 손흥민은 대단합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4-1-3-2, 4-4-2 그러면서 공격 쪽에 초점을 좀 맞추는 전술을 썼고요. 그거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대승을 연달아 거두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차 빌드업 장면이에요. 볼이 공격 라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공격수들이 알아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 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과연 매끄러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가우뚱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빌드업 할 때 선수들이 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롱패스 비율이 좀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1차 빌드업 할 때 패스미스가 나오거나 상대 압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를 초래하는 장면도 몇 차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생각했을 때는 1차 빌드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시안컵 우승을 논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안컵의 강자들 이란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는 1차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실점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 지휘봉을 잡았을 때보다는 지금은 결과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좀 가려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저희가 5연승을 달리긴 했지만 사우디를 빼면은 글쎄요. 다 제압할 수 있는 팀들이었고요. 다 우리보다 전력이 열세인 팀들이었어요. 그런 팀을 상대로는 네, 역시 힘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선수들의 퀄리티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강팀을 상대로는 전술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문제는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잘 나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산에서 호텔방에서 싱가포르전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정말 술 먹다가 소리를 지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전 보면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역시 우리가 한수이구나. 얘네들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조금 더 뒷받침이 됐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아시안컵이 다가옵니다. 아시안컵에서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사할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영주TV 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 할 얘기가 많지는 않죠. 기분도 좋고요. 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